네, 2021년 9월 12일 이정훈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을 또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지원 게이트냐 김웅 게이트냐, 그리고 부제는 고발사주 사건, 이거는 완전히 난센스, 물 건너갔다. 이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북에 있는 꽤 유명한 호텔이죠. L호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정심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 호텔에서 박지원 원장과 정심을 먹을 때 찍은 사진을, 두 사람을 찍은 게 아니라 바깥 전경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원장은 이에 대해서 8월 11일 이후에도 조성은 씨 만났다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성은 씨는 7월 21일 뉴스버스 기자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텔레그램 사진을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9월 2일 날 뉴스버스가 처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8월 11일 이후죠. 두 사람은 2번 이상 만났다는 것이 두 사람의 말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9월 12일 날 윤석열 측의 장제원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은 박지원 게이트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최악의 사건이다. 그리고 내일 9월 13일 박지원 씨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예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밝힌 기자회견 전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데 중요한 부분만 밝히면, 박지원 씨가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최악의 사건이다. 박지원 게이트다. 망령 같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쭉 가면 윤석열 죽이기 정치공작 선봉에 서 있는 뉴스 매체에 제보를 한 사람과 국정원장이 만남이 과연 일반적인 만남일까요? 국정원장이 참 바쁜 자리고, 근데 어떻게 조성은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한참 제가 몇 차례 주장했던 해수부 공무원 피살됐을 때 북한이 보내온 사과문이 4개가 있다. 이걸 따라갈 때 국정원에 몇 번 전화했었어요. 박지원 씨 좀 만나자고, 통화 좀 하자고. 전혀 연결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쉽게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네요. 국정원장의 위치가 정치낭인에 가까운 젊은 여성과 식사를 할 만큼 한가롭고 여유로운 자리입니까? 네, 저도 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현안 없이 만나도 되나요? 대선을 앞두고 대북 관련 이슈를 비롯해 국정원이 정치 개입이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박지원 씨하고 조성은 씨 관계를 장제원 의원은 밝혔는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 씨는 정치를 시작했고, 박 원장이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상대책위원을 했다. 그리고 정치적 인연이 시작됐다는 거죠. 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오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조성은 씨는 박지원 씨에 대해 절대적 신뢰가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역사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경험하기에는 박 대표 곁이 VIP석이다. 이 양반은, 조성은 씨는 박지원 씨를 박 대표라고 많이 불렀는데, 네, 박지원 씨 옆에 있는 게 역사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경험하는 VIP석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조성은 씨는 박지원 씨의 정치적 수양 따라가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정광석화처럼 진행됐다. 대검의 감찰부장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 자신의 휴대전화 제출과 공익신고 보호라는 딜을 했다. 누가? 조성은 씨가. 보도 당일 검찰총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부장으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인 9월 3일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빠른 추가 보도를 부탁한다며 법무부 자체 조사를 시사했다. 네, 이렇게
착착 돌아갔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고발 전문 집단인 사세행, 뭐 NGO 그런 조직 있죠. 사세행의 고발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참전, 그리고 고발 이틀 만에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 고발인 조사와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까지 윤석열 죽이기 공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입되어 진행된다. 이런 것이 진짜 고발사주 의혹이다. 네, 고발사주 의혹이다. 이러한 것이 이제 누가 주체가 다르죠.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장제원 씨는 측은 윤석열 측은 이건 박지원 게이트에 대한 즉각 수사를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박 원장은 8월 11일 이후에도 두 사람이 만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밝혀라. 현안이 없다면 8월 11일 전후에 여러 번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혀라. 그랬고요. 그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니까 당연히 CCTV라든지 뭐 심하면 녹음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 확보해서 8월 11일 두 사람 외에 동석한 사람은 있는지 밝혀야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조성은 씨는 없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박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국민 캠프, 윤석열 캠프죠.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를 발족시켰다. 뭐 그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성은 씨의 지금 뭐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조성은 씨 거 들어가 보면 쭉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 올려놨더만요. 거의 매일 올다시피 많은 걸 올려놨던데 자신을 많이 공개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난 4월, 5월 인스타그램에 그가 올린 걸 보게 되면 마세라티 차량 사진을 올려놨어요. 사진을. 가격은 한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마세라티라는 차를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이탈리아에서 볼로나에 본사가 있는 모양인데 1914년 12월 1일 설립된 레이스용 경주용 차, 고급 스포츠카를 만드는 그런 회사 이름입니다. 엠블렘은 삼지창, 트라이던트죠. 지금 사진이 보이나요? 근데 93년 이후에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피아트죠. 피아트에 이제 지분이 넘어가서 그 회사 자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페라리는 아시죠? 저도 페라리는 압니다. 마세라티는 이번에 거의 처음 들어봤고요. 페라리도 피아트 소속입니다. 굉장히 비싼 차 사진을 올려놨는데 조성은 씨는 현재 88년, 1988년생이니까 33살입니다. 그가 이런 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이 차량이 조성은 씨 것인지 아닌지 뭐 그건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조성은 씨 페이스북을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박지원 씨와 대화한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씨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 정리가 돼서 돌고 있죠. 네.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이 조성은 씨와 만나서 점심을 한 L호텔의 그 식당은 점심 런치 값이 28만 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 정도 합니다.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두 사람은 왜 만났고 몇 번 만났는지 윤석열 혹은 정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건 뭐 늘 하는 얘기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조성은 씨를 만나기 위해서 박지원 씨는 특활비 얼마를 사용했는지 공개해라. 이 특활비가요 정보비란 이름으로 사용되는 건데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청와대에 줬다고 해서 3명인가요? 2명의 전직 박근혜 때의 국정원장을 다 잡아넣었죠. 이 국정원장이 자기 봉급은 되게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 할 거고 이 정보비 특수활동비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조성은 씨 만난 게 이게 정보활동인가요? 뭔가요? 공개해야 됩니다. 그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제 조성은 씨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전문은 이렇습니다. 뭐 쭉 나가서 본질 왜곡을 위해 윤석열 캠프 등에서 최선을 다해 음해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 사건의 본질은 적어도 저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이미 종료된 범죄 사건이고 그 이후에 어떤 부분도 위 종료된 사건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21년간 기간에서는 특정인들과 식사를 했느니 이건 박지원 씨랑 얘기한 거죠. 등의 여부는 애초부터 이 범죄 사건과는 새로운 사실이 개입되거나 연관될 여지가 없고 방송에서 밝혔듯이 정치적 해석이 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고도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박지원 대표는 법사위를 오래 하셔서 윤석열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아 그 이상 그 어떤 상의를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도 않았다. 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추미애 타령, 박지원 타령 뭐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쭉 했습니다. 네. 9월 12일 날 SBS에 출연한 조성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장을 보낸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임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대검과 공수처에 이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면서 대검과 공수처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검토한 후 언론인이 볼 수 있을 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 그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로 확인된다면 윤 총장 캠프는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등등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걸 이해하는 게 힘들어지죠. 이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쭉 해보는 게 방법입니다. 이 탐사 취재를 하다 보면은 취재자가 이걸 것이다 하는 예단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목적에 몰입해갖고 크게 판단 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하면서 내가 오버한 부분이 있거나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살펴보면 그 모습이 대충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사건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냐. 뉴스버스가 보도하면서 터져나왔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이건 명쾌한 것 같아요. 윤석열 잡기, 윤석열 죽이기는 명확해 보입니다. 뉴스버스는 이 사건을 보도할 때부터 윤석열을 주인공으로 한, 장본인으로 한 고발 사주 사건으로 명명을 했거든요. 윤석열 측에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윤석열 죽이기는 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뉴스버스하고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조성은 씨에 대해서 처음에 뭐 이재명 캠프, 황당 캠프가 이재명 캠프다 그랬는데, 가만히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니까 이재명 씨를 지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소수파죠. 주목받지 못하는 박용진 씨를 지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성은 씨와 뉴스버스는 윤석열인 거는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판단을 했고, 두 번째로 판단할 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는 고발장은 저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여러 언론인들이 분석을 했지만 상당히 조악하고, 검사가 썼다고 양식도 안 맞고 형식도 안 맞고 그냥 찌라시 수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이거를 검사 경력 20년이 넘는 손준성 씨가 만들었겠느냐 의심이 되는 거죠.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남이 만든 거를 김웅 후보한테 보냈으니까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왜 보냈는지 그걸 밝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경우는 손 검사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로 반대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윤석열 씨는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면서 손준성 씨를 그 자리에 앉혔다. 내 계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쭉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손 검사가 윤석열을 치기 위해 찌라시 수준의 고발장을 자기가 입수했을 수도 있고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걸 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후보자에게,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뉴스버스는 이 사건을 고발 사주 사건으로 명명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송 검사가 윤석열을 치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자기 치려고 하는 사건에 그걸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뉴스버스의 고발 사주는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뉴스버스의 보도에 너무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보도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참 이런 보도는 언론인들이 ABC를 안 갖춘 보도는 하면 곤란하죠. 완벽한 보도는 없다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 시작부터 틀리면 이거는 소설이 됩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 아니라 만약 아까 제가 정의한 대로 손준성 씨가 윤석열을 치기 위해 그랬다면 차라리 이 사건은 반윤석열 모의 사건이라 그랬어야 되죠. 뉴스버스는. 그죠? 그럼 결국 이게 뭐냐. 뉴스버스는 취재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게 드러났고 또 이걸 데스크 받겠죠. 이진동 씨가. 데스킹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이렇다면. 소설을 만든 거가 됩니다. 이렇다면 이 보도에 그 난리를 친 대한민국은 진짜 노란한 꼴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자, 두 번째 가정하겠습니다. 송 검사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최강욱 고발장을
자기가 만들었거나 아주 조악하죠. 또는 누가 만든 거를 입수해서 김웅 씨한테 보냈다면 윤석열한테 승인을 받고 보내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뉴스버스 주장대로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죠. 윤석열이 사주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은 했더라도 안 했다 그럴 거고, 뭐 서류가 있는 한, 남아있지 않은 한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손 검사는 윤석열 라인이란 거를 뉴스버스는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증명이 가능할까요? 전부 오리만 내밀 텐데. 물론 손 검사가, 윤석열은 안 그랬죠. 손 검사가 내가 윤석열 라인이고 윤석열 지시로 보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윤석열을 곤란하게 하는 쪽으로 된다면 손 검사는 윤석열 라인이 아닌 거가 되죠. 그죠? 그러면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죠.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털썩 고발사주라고 명명을 한 게 뉴스버스의 큰 실수란 얘기입니다. 자, 김웅 후보자가 손준성 씨한테 받은 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고발장을 입수해서 손준성 보냄으로 조작해서 반윤석열 정서를 보이는 조성은 씨에게 보냈다면 이건 김웅 게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때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 장관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크게 보면 윤석열은 미래통합당을 간접 지지하는데 미래통합당의 후보자인 김웅 씨는 반윤석열이어야만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죠. 물론 두 사람이 과거 검찰에 근무하면서 서로 사이가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김웅 씨는 윤석열 계열이 아닌 유승민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으니까 윤석열 사람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김웅 후보가 간접적으로 자기 당을 도와주는 윤석열 씨를 죽이기 위해서 최강욱 의원 등을 향한 고발장을 입수하거나 뭐 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수해서 거기에 이제 손준성 보냄으로 써 있는 것을 조성은 씨에게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고발장을 받은 시점에서 조성은 씨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20년 4월 시점에서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선거가 있는데 차라리 지금 유승민과 윤석열이 지금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1차 컷오프를 할 텐데 이러할 때 이 고발장을 유승민한테 줘가지고 써먹는 게 훨씬 낫죠. 김웅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김웅 씨가 저때 줬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김웅 후보가 조성은 씨에게 이걸 준 이유가 무엇일까? 준 건 사실인 것 같으니까. 두 사람 다 인정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은 씨 페이스북에 오게 되면 조성은 씨는 반윤석열이고 반미래통합당 정서를 보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웅 씨가 미래통합당을 간접 돕고 있는 윤석열 씨를 적대시했다. 이 보낸 이유가 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김웅 씨는 이 찌라시 수준인 이 고발장을 최강욱 씨 등을 고발하게 하려는 기초자료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반미래통합당 정서 보이는 조성은 씨에게 보낸 거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최강욱 씨를 고발해야 한다는 지지를 받기 위해? 아니면 단순한 자료 자랑인가? 단순한 자료 자랑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김웅 씨가 주도한 것이 되죠. 김웅 게이트가 되겠죠. 근데 이럴 경우 손준성 보내면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최강욱 씨 고발을 생각하고 있는 김웅 후보가 송 검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송 검사가 이러한 찌라시도 있다라고 보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김웅 씨가 조성은 씨에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체가 찌라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방을 없애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조성은 씨도 보고하곤 하고 있다가 1년여 지나서 뉴스버스 기자한테 보내줬는데 뉴스버스 기자는 이걸 뭐 대단한 것으로 보고 곡해를 하면서 이제 큰 잘못된 보도를 내는 거죠. 윤석열의 승인 내지는 지시로 이루어진 고발 사건으로 몰고 간 거죠. 자, 이렇게 됐다면은 이것이 조성은 씨한테는 큰 부담이니까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더 확인했다고 하기에 등 떠밀듯이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뭡니까? 찌라시 갖고 이런 게 있어 하고 보여줬는데 찌라시를 사실로 믿고 그걸 맞는 쪽으로 몰고 간 해프닝에 지나지 않죠.
그냥 뭐 김웅 씨나 이런 사람들이 검토만 하다가 만 사건이 뒤늦게 보도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런 자료를 구했을 때는 뉴스버스는 이러한 고발장이 있다, 진위 여부는 모르겠다고 탁 보도하면, 진위 여부를 모르겠다고 쓸 필요도 싫으면 쓰지도 말고 있다고만 보도하면 되죠. 왜 고발 사주를 했다고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만듭니까? 응?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해석은 독자들이 고발 사주네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거죠. 근데 이거와 동시에 최강욱 의원, 김의겸 의원이 나와서 윤석열이 했다 뭐 떠들고 기자회견 하니까 이게 정언 정치하고 언론의 유착이 되는 거죠. 정언 유착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는.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 보도가 있자 여권이 흥분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보도를 단정적으로 믿은 게 큰 실수입니다. 우선은 최강욱 의원 등이 기자회견에서 보도 있는 날 막 주장을 한 게 확신을 했다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찬, 송영일, 윤호중 등등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가 이걸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검과 공수처도 따라간 거죠. 이러한 사건이라면 일어났다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 정보기관인 국정원이나 경찰청 정보국이 딱 다시 한번 봐갖고 아 이건 이럴 겁니다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가버린 거죠. 이거는 엄청난 맹점이고 허점이고 국가 운영도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조성은 씨와 직접 통화하고 공익신고한 이로 보호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뭔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거죠. 검찰은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검찰에도 수사정보 담당관 등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나?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왜 이해찬 등이 우르르 몰려갔고 검찰도 몰려갔고 왜 이게 문제?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공작은 이 보도가 엉성한데 이 보도에 맞추기 위해서 후루룩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박지원 씨는 그 이전에 조성은 씨를 알고 있었고 만약 들은 게 있다면 뉴스버스 보도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여당과 검찰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건이 커지는 거죠. 정치 개입이 되는 거죠.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거죠. 사건이 커집니다. 이 정치권에 있는 여당과 야당이 언론보다 정보가 빠르고요. 오히려 판단이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자기네 주장을 추가해서 그렇지.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장제원 의원이 저 정도 얘기할 때 박지원 게이트라고 얘기할 때는 막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조성원, 박지원 만남이 어땠는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게이트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 씨라는 사람은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국정원에 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로. 박지원 씨는 2018년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마워요 라는 제목의 부인을 기리는 화보성, 거의 화보밖에 없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왜 출간했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나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도 했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박지원 씨는 이 돌아가신 부인과 1969년 결혼했습니다. 근데 첫 딸은 13년이 지난 83년, 둘째 딸은 85년에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아이를 낳다가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긴 텀을 두고 딸을 얻었죠. 큰딸은 2013년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세간에 알리지 않고 비밀 결혼처럼 했다. 뭐 왜 그런지는 뭐 정치적으로 그랬겠죠. 그때 얻은 큰 사위가 지금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자기 가족이 이렇게 범법자가 되면 절대로 국정원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대북 송금 혐의로 이미 형을 살았다. 이런 사람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북 송금을 했던 사람이 북한하고 접촉하면 북한은 반드시 그 약점을 이용합니다. 절대로 국가정보기관장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문재인 정권하고 맞서갖고 맨날 문모닝식으로 비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이게 희대의 미스테리입니다. 북한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희대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김정은이 지시로 북한이 청와대 노동당 본부 한라인까지 모든 걸 복원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도 이걸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북한이 바로 또 끊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당해도 찍소리 안 하는 사람이고, 또 해수부 공문이 피살됐을 때는 이상한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냈다고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는 그걸 발표했는데
현재 내정이 다른 게 돌고 있죠. 제가 그건 여러 차례 보도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북한이 주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대북 송금을 한 전력이 있어 북한하고 비율을 맞추려면 하자는 대로 한다. 아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북풍이 일 수 있다는 것까지 염려하면서 박지원 게이트를 거론했다. 난 이거는 제가 뭐 윤석열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국가 차원에서는 올바른 염려라고 봅니다. 이걸 지적해야 됩니다. 박지원은 대한민국의 큰 구멍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사할게요. 뉴스버스 보도 후 여권과 대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걸 조사해야 됩니다. 정보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마구 달려간 것은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을 운영하면서 큰 맹점입니다. 네, 최근 남북 문제는 조용해졌죠. 문재인 정권이 뭐라고 하려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앞두고 이제 북풍이 일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쭉 보게 되면 윤석열 씨 측에서 박지원한테 승부를 건 거는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최재형 씨도 공조를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정원장에서 배제시키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도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요직에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걸 막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대통령 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하세요.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더라도 내가 지더라도 이건 하는 게 옳습니다. 차라리 저는 윤석열과 최재형은 당선 의식하지 말고 이 문제 규명에 전력을 기울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여권과 검찰은 김웅 게이트로 몰고 가겠죠. 손준성 게이트나. 김웅 게이트라면 이 사건은 점점 윤석열이가 고발 사주한 사건에서 멀어져 가고 있죠. 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간에 이 사건 보도가 엉터리였고 판단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 간 겁니다. 정부 여당 게이트가 더 가까운 사실이죠. 제가 어제 수지킴 게이트를 얘기했는데 윤태식 씨가 허위 자백을 한 거를 알았죠. 근데 그 허위 자백을 사실로 보고 밀어붙인 안기부의 해외 공작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게 뉴스버스가 엉터리 보도를 했는데 그걸 사실로 보고 밀어붙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박지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박지원을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도 대검도 조사해야 됩니다. 정치권도 조사해야 되고 정보의 실패고 정치의 실패입니다. 큰 실패입니다. 매우 시끄럽겠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종료될 겁니다. 언론에 과장된 오보 그걸 사실로 믿고 달려가서 춤을 추다가 그 이전까지는 해프닝에 가까운 정치권에서 머릿속으로 온갖 뭔 짓을 못 해보겠어. 정치권에서 그걸 떠돌아다니는 걸 갖고 이게 이런 게 있다고 보여준 걸 갖고 그걸 사실로 먹고 과대하게 해석해서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단정적인 보도를 하고 그걸 굳히기 위해서 정치인 최강욱 동원해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몰고 가고 두 번에 걸쳐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움직이다 이거 맞는 쪽으로 몰려가고 장관 나서서 떠들고 누구 떠들고 조성원 씨가 못 견뎌서 자기다 하고 자료 주니까 맞는 걸로 몰려가다가 이게 내가 믿었던 땅이 푹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김웅 게이트로 몰고 이런 사건이 될 겁니다. 저희 예상입니다.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박지원 씨가 있다는 문제 박지원 씨가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박지원 씨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장 자리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걸 깊이 생각해 주시면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국정원 정상화도 앞으로 숱한 과제가 있지만 최소한 박지원 씨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이 박지원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들어간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강한 정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